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확진자가 42명이나 추가됐는데요. 충주시 청사 일부가 폐쇄됐고 내일부터는 충주 지역 보건소 민원 업무도 중단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충주시 보건소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충주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끊이지 않았고 검사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첫날에는 600명대였지만 열흘가량 만에 6배 이상인 4,100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대기열이 수백 미터까지 늘어서는 일도 벌어져 민원이 잇따랐고 충주시는 급한 대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충주시청 직원도 확진되면서 시청사 일부가 폐쇄됐고 4층 직원들과 흡연실 이용자 등 2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충주시는 당분간 읍면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을 중단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원 업무를 포함해서 전체 업무를 일시 중단을 한 상태고요. 코로나 방역 업무에 치중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4단계 상향도 논의 중입니다. 최근 열흘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일평균 환자 수 10명을 기록한 충주시는 이미 4단계 일평균 환자 수 기준치를 넘긴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확진자 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2, 3일 정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 조정 등. 청주에서도 최근 열흘 동안 1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오송을 찾아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충북이 주장해온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적극 추진하고 입법 사법행정의 큰 축을 모두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가 청주 오송역을 찾아 대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 대전, 세종 메가시티 건설로 충청권을 새로운 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호축은 지난 2014년부터 이시종 지사가 주창해온 국가 균형 발전 논리로 날로 심각해지는 불균형 속에 대선 공약으로까지 등장한 겁니다. 강호축의 비전을 정세균이 실현하겠습니다. 강호축 조기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부선에 대응하는 X차형 강호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 대법원 이전 등 입법과 사법, 행정의 큰 축을 모두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행정 수도를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법령 정비와 개헌을 통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찬성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도 감안을 해서 최적의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충청 신수도권 공약은 당내 이강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쫓는 입장에서 중원 민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어젯밤 음주운전 차량이 영동군의 한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옥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려 20여 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영동군의 한 골목길로 들어선 승합 차량. 길가 쪽으로 방향을 잡더니 갑자기 음식점으로 돌진합니다. 유리문을 뚫고 들어간 차량은 주방까지 들이닥쳤고 놀란 주민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고가 난 식당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충격으로 유리문은 완전히 사라졌고 현장에는 사고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의 대폭 터지는 소리처럼 빵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추진이 안 되니까 다시 전진을 하시려고 악셀을 좀 밟으셔갖고 공익적이 되니까 연기가 좀 나더라고요. 운전자 43살 A씨는 옥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무려 20여 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A씨와 20여 분간 대치한 끝에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습니다. 영업 종료 뒤 벌어진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2달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를 이용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이틀 안에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변이 확정 검사를 통해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 대청댐 하류 53개 지구를 비롯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은 댐 운영 관리 제도 미흡과 홍수 관리, 하천 예방 투자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 후반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다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상승률로 2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물가는 교통과 식료품, 가정용품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청주시가 결식 우려 아동의 여름방학 급식 지원 단가를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합니다. 시는 올해 1학기부터 인상된 급식 지원비를 여름방학에도 적용해 3,700여 명에게 한 달간 최대 18만 원의 아동급식 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카드는 아동급식 가맹점 1,300여 곳에서 하루 최대 15,0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늘 제천시 의회를 방문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습니다.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받은 서영교 위원장은 시멘트 생산 지역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상당초등학교가 오는 2024년 9월 동남지구로 이전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 상당초 부지를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 승인을 받은 상당초 이전에는 건축비 445억 원 등 모두 617억 원이 투입되며 부지는 LH가 무상 공급합니다. 괴산군이 귀농귀촌 도시민의 안정적 거주 환경을 위해 건립하는 행복보금자리 임대주택이 확대 조성됩니다. 괴산군은 행복보금자리 임대계획 최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월 임대료를 12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내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전용 면적 69제곱미터의 임대주택을 9개 면에 10가구씩 조성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3천만 원 상당의 살균 티슈 6만 개를 충청북도 교육청에 기부했습니다. 오늘 전달식에는 김병우 교육감과 서덕문 NH 충북 영업본부장, 노영수 공동모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살균 티슈를 도내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2022 온라인 세계 무예마스터십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온라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무예인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은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